하이 안녕하세요, 애슐리입니다. 누구세요? 전주를 베이스 캠프로 해서 웨딩 스낵과 영상을 전문으로 하는 사진작가 이상하라고 하고요. 일단 전주에서 오셨다고 하니까 네네. 서울이랑은 뭔가 다른 게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듣기로는 토탈샵에서 진행을 많이 하신다고 하는데 네, 그 토탈샵의 개념을 조금만 설명을 해주세요. 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을 한 건물에서 다 해결할 수 있는 업체를 토탈샵이라고 지칭하고 있고요. 토탈샵에 뭐 드레스도 다 들어가 있고 네. 메이크업실도 따로 있고 네, 그렇죠. 스튜디오 그것도 다 세팅이 돼 있는 거고. 네, 그렇죠. 좀 신랑 입장에서 편하다면 편하다고 볼 수도 있고, 대신 나는 이 업체 사진이 마음에 드는데 이 업체 메이크업이 마음에 드는데 이런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아쉬움이 남을 수밖에 없죠. 그럼 약간 가격도 궁금해요. 어느 정도인가요? 뭐 저렴한 업체도 있긴 하지만 보통 200 초반에서 비싸게는 300 초중반까지 가는데 서울이랑 비슷한 것 같은데 네네. 그 안에는 뭐뭐 포함이에요? 예를 들어서 저희는 혼주 메이크업 별도, 스튜디오도 뭐 원본 구매 별도, 수정본 구매 별도. 네, 맞아요. 그런 수익 구조는 비슷해요. 비슷한데 이게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는 말만 이쁘게 잘하면은 뭐 혼주 한 명 뭐 추가 서비스를 해준다던가 그런 거는 좀 유연하고, 네. 뭐 원본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판매를 해요. 근데 작가가 기분이 좋으면은 서비스로 그냥 슬쩍 준다거나. 진짜? 제가 네. 네, 샵에서 일하시는 작가님들을 많이 알고 있어서 네. 어느 정도 오피셜로 보시면 됩니다. 서울은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칼 같죠? 네. 전주 인심, 넉넉한 전주 인심용으로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럴 때만 드는 생각은 지방에서 하는 게 이런 게 이점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긴 해요. 본식 스냅은 포함인가요? 별도인가요? 본식 스냅은 거의 다 별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경우 업체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요. 그 서비스로 포함해주는 업체도 있습니다. 대신 퀄리티는 기대를 안 하십니다. 늘 아무래도. 서비스로 들어가는 퀄리티가 조금 그죠. 그렇더라고요. 서비스로 해드렸잖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명분, 책임에 대한 회피할 수 있는 명분 같은 게 생길 수도 있죠. 그럼 신랑 신부님들이 조금 나는 사진이 중요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서비스 안 받고 그냥 정식으로 네, 하시는 게 그냥 좋겠네요. 따로 업체를 알아봐서 다이렉트로 계약을 하는 게 제일 안전하고 제일 사진 퀄리티를 보장받을 수 있는 지름길. 보통 얼마인가요? 본식 스냅이? 구성에 따라 좀 달라요. 서울은 스낵과 원판까지 포함한 가격을 보통 많이 이렇게 오픈을 하는데, 전주 같은 경우에는 원판 스냅이라 하잖아요. 우리 다 촬영 끝나고 기념사진 찍는 걸 원판 스냅이라 하는데, 원판 스냅을 홀과 계약된 업체들이 독점해서 찍고 있어요. 뭐 저희 같은 경우에는 뭐 부가세 포함해서 50만 원 해드리고 있고요. 너무 싸요. 진짜 앨범까지 다 해서? 아니, 앨범 없죠. 데이터만? 그죠. 데이터만. 기본이 데이터만. 어쩐지. 앨범 하면은 저희는 65만 원 선에서 이렇게 해드리고 있고요. 그래도 싸! 이게 비싸게 받고 싶은데 인지도가 없다 보니까 그러기가 쉽지도 않고, 주변에 이제 아시는 진 작가님들만 봐도 다 고만고만해요. 제가 사진을 인스타로 봤거든요. 아, 네네. 잘 찍으시던데. 감사합니다. 여러분, 리망스 리망스. 전주에 계신 신랑 신부님도 잘 봐주세요. 저 대전 광주도 갑니다. 대전 광주도 갑니다. 토탈샵이랑 네. 이렇게 제휴하는 형태로 진행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은 다이렉트로 신랑 신부님 대신 현재 연락을 받고 계신지 궁금하거든요. 지금은 제휴는 안 하고 있고요. 자체 계약 팀만 받고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이유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토탈샵에서 신랑 신부한테 안내하는 금액과 저희가 판매하는 금액은 거의 차이가 없어요. 하지만 근데 샵에서 수수료 명목, 그러니까 본인들이 이제 계약하고 이제 본인들이 케어까지는 해줘요. 그러니까 스낵 업체 입장에서 한 발짝 뒤로 물러나서 촬영만 해주는 입장이거든요. 그런 명목으로 좀 수수료 좀 많이 떼가 한 40% 정도 수수료를 떼가기 때문에 40% 너무 많잖아요. 너무 이렇게 과도하게 중간에서 챙겨버리면은 업체 입장에서는 다이렉트 들어온 신랑 신부님을 더 챙길 수밖에 없잖아요. 그쵸. 아니 예를 들어서 60만 원이라고 해봅시다, 원가가. 네. 토탈샵에서 60만 원을 계약을 해서 받고요. 네. 업체에는 35만 원 정도 이렇게 주는 거죠. 그럼 35만 원 남는 거랑 다이렉트로 들어오면 60만 원 다 남는 거고요. 그죠. 만약에 업체 촬영이랑 자체 촬영 있으면은 당연히 자체에 더 잘 찍는 작가님 먼저 배정해드리는 거예요. 그거는 어찌 보면 저희 입장에서는 당연한 거죠. 우리 신랑 신부님이고 여기는 업체 신랑 신부님일 거예요. 서울은 그러니까
소비자가 네트가 납품가가 있으면은 거기에 얼마를 붙여서 이제 소비자가를 만들더라고요. 네. 그런데 업체도 여기에 얼마를 붙이는지 모르세요. 네, 얼마를 붙이는지 몰라. 그거는 컨설팅 업체만 알아. 근데 여기 이제 토탈샵 같은 경우에는 납품가에서 떼버리는구나. 그러니까 네. 소비자는 좋을 수 있죠. 그죠. 그 가격이 그 가격이니까. 그죠. 근데 업체가 더 힘든 경우겠네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알바 작가 이야기를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어요. 단가 이렇게 너무 낮게 들어오다 보니까 작가들한테 페이를 온전하게 지급할 수가 없어요. 제가 한 달에 건너하는 업체는 심지어 대학생을 카메라 몇 번 안 잡아보는데 취미로 하는 대학생을 내보내는 경우도 본식 스냅으로요? 본식 스냅으로요. 대학생이고 본인이 받는 페이가 굉장히 적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책임감이 전무해요. 제가 지금 금요일날 술 먹고 다음날 안 나타나요. 네? 그래서 몇백만 원을 물어줬다는 이야기를 한 달에 건너서 들은 적이 있어요. 여기 오기 전에 새벽에 제가 예전에 찍었던 사진을 한번 본 적이 있어요. 근데 뭐 지금에 비하면 당연히 형편이 없죠. 저 신랑 신부들은 나한테 촬영을 믿고 맡겼는데 근데 지금 기준에서 봤을 때는 너무 부족한 거예요, 사진이. 네. 미안하잖아요. 이런 양심 고백. 이 자리를 빌어서 한번 죄송하다. 비록 6년 전, 뭐 5년 전 일이긴 하지만은 심심치 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요. 두 분의 그런 좋은 날의 추억에 부족한 자세를 찍지 않았다는 점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알바를 피하기 위해서는 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제일 중요한 거 한 가지는요. 결혼 날짜 잡히고 식장이 결정되면은 제일 먼저 스냅과 인성업체 먼저 계약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선점해야만 그때 그죠. 스케줄 배정이 된다는 그죠. 말씀이시죠? 잘 찍는 작가분들은 굉장히 한정돼 있어요. 정말로. 얼른 검색 열심히 하셔가지고 다이렉트로 계약을 해서 꼭 대표 지정할 수 있으면은 추가권을 내서 대표 지정하시는 게 좋고요. 그게 아니라면은 포트폴리오를 정확히 실장이 찍었는데도 잘 찍었는 건지 그걸 필히 확인을 하시고 계약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 어떤 사진이 좋은 사진인지 그런 것도 팁을 좀 주세요. 이 개인적인 스타일이 있으니까는 취향껏 고르세요 말하기에는 다들 사진 보는 게 비슷해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잘 찍은 사진은 다 그냥 괜찮은 사진인 거예요. 그리고 오래된 실장님일수록 대표 작가의 퀄리티가 거의 차이가 안 나요. 대표 촬영도 다 같은 대표 촬영은 아니에요. 이게 스냅 시장 진입장벽이 굉장히 낮아져가지고 좀 세게 말하면 개나 소나 다 스냅하겠다고 달려들거든요. 대표 촬영이라고 사진 올려놨는데 별로면은 그냥 거기는 그냥 미련 없이 걸으시면 됩니다. 이게 사진 보는 눈을 키워야 돼요. 서울 같은 경우에도 유명한 스냅 업체 몇 군데 있잖아요. 그 업체 사진들을 계속 쭉 보세요. 왜 잘 찍었는지는 내가 모르지만은 느끼잖아요. 그 스타일과 비슷한 스타일로 찍는 좀 더 저렴한 업체를 찾아보시면. 그러면 우리 이제 신부님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 뭔가 해결책을 조금 제시해 주실 수 있다면? 일단은 아쉽게도 신랑 신부님이 이기기는 굉장히 힘든 싸움이에요. 왜냐면 모든 게 굉장히 폐쇄적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서비스잖아요. 서비스에 대해서 가격과 품질이 정확하게 비례하는 게 아니라서 그래도 내가 지불한 돈만큼은 확실히 서비스를 받으셔야 되잖아요. 약간의 진상짓이라도 하시는 게 운운하게 달래줘야 되잖아요. 특히 신부님들이 많이 찾는 레몬테라스 같은 카페 딱 글 올라오면은 그거 다 모니터링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라오면 타격이 크기 때문에 특히 진상이라고 이렇게 표현되는 신랑 신부님들한테 신경을 많이 써줄 수밖에 없어요. 나는 도저히 진상짓 할 성격이 안 되시는 분들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분들은 최대한 착하게 좋은 말 이쁘만 써가시면서 좋은 유대관계를 쌓으시는 게 좀 더 좋습니다. 왜냐면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는 좋게 대해주는데 나쁘게 서비스 해줄 분들은 단 한 분도 안 계세요. 좋게 나갔는데도 서비스가 만족스럽지 않을 때는 다시 아까 첫 번째 방법으로 선회하셔야죠. 두 가지 노선 중에 자기 성격과 잘 맞는 노선을 택하라 네, 이런 말씀이시겠죠? 마지막으로 우리 구독자 빕스님들한테 한마디 하고 마칠게요. 결혼을 앞두고 계신 많은 분들이 재밌게 보고 있는 채널로 알고 있어요. 저도 즐겨보고 있고 결혼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고민들이 많을 건데 아마 그 부분 가장 큰 고민은 신뢰성에 대한 고민이 가장 크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도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이렇게 안 좋은 얘기를 오늘 많이 했지만 분명히 양심적으로 하시려고 노력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빛이 있으면 그림자가 있듯이 네. 어딜 가나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은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네. 오늘 그럼 말씀 너무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인사 한번 하고 마칠게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